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일 채용 공고 읽어주는 남자 공고남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박세영 코치입니다. 떡국은 잘들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한 살을 또 먹였네요. 그러면서도 벌써 이틀이 지나고 있어요. 자, 오늘은 희소식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라이트하게 기업을 잠깐 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일단 작년에는 채용이 인턴 채용밖에 없었죠. 기업이 여러 가지 가장 큰 이슈가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해당 기업을 가려고 준비했던 분들은 작년에 2021년은 굉장히 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던 그런 기업인데, 자, 1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기간을 끝나고 이제 채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자, 채용형 인턴과 채용형 인턴 5급과 6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내용을 보시면 자, 전체 225명 중에 5급 채용, 그렇죠? 여기에 사무행정직이 굉장히 많죠. 사무행정직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토목직군에 아무래도 토목이 크죠. 26명. 그리고 건축 직군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제 건축 직군들이 20명씩 갈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많지 않죠. 공기업 중에. 그래서 아마 이 기업만을 준비하고 가려고 이제 목표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6급 채용도 볼게요. 6급은 이제 고졸 채용인데 전체 25명 정도 채용을 하죠. 일단 채용형 인턴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간 다음에 소정의 평가 기간을 거치고 정규직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중간에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채용 공고가 나와 있는데, 일단 아쉽게도 이제 한 3일 정도 기다려야 되겠죠. 1월 5일부터 서류가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서류 접수하기 전에 기본적인 채용 공고들을 보고 전년도, 그 전전년도죠, 채용에 대한 규모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그냥 가볍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2020년에 채용을 했었죠. 2022년 올해 규모를 한번 봐볼게요. 자, 2020년 이렇게 보시면 8월 달에 나왔었는데, 8월 달에 나왔었죠. 300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225명보다는 좀 더 많이 뽑았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면 실제로 뭐 고졸 채용까지 합치면 한 250명 정도 되긴 하지만 그때도 더 많았습니다. 자, 이 기업의 채용 공고를 한번 보면서 과거엔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가 2020년 채용에 했던 기간들입니다. 300명을 뽑았었죠. 300명 뽑았고 8월 달에, 그 다음에 5급 6급 채용형으로 뽑았던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1년 반쯤 전에, 1년 3개월? 아니야, 8, 9, 10, 11, 12니까 1년 5개월, 그 1년 반쯤 되네요. 이때 진행했던 채용 공고를 보시면 아마 이제 올해 채용하는 기업 그 공고와 거의 비슷할 겁니다. 뭐 서류 전형 30배수, 자기소개서 평가 100%. 일단은 지금 이제 6급에서는 100%를 하고 있지만, 그때 지금은 여기는 그때 당시 이제 100% 진행했고, 올해는 약간 다르죠. 과거의 채용이니까 먼저 볼게요. 이 전형 관련된 부분도 다 똑같게 나왔던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경쟁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행정 쪽은 15,000명 지원해서 3,000명 정도가 선발이 됐으니까 실제로 많은 인원들이 1차에서 서류 부분에서 탈락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900명에서 220명, 면접은 104명 정도까지 이제 왔었다. 굉장히 많이 뽑았었네요. 그죠? 104명이면 선발률이 엄청 많았었죠. 그 다음에 지금 올해 많이 뽑는 포지션인 밑에 토목 쪽은 2,000명 지원해서 최종적으로 50명 선발했었고요. 도시계획, 조경, 환경, 교통, 건축 쪽도 굉장히 많이 뽑았었죠. 36명. 기계나 전기 쪽도 20명, 그리고 18명 정도 채용이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도의 채용 공고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얼마 정도의 규모의 직원들이 채용됐었는지를 보면 아마 올해도 비슷하게 채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전체적인 경쟁률과 2022년의 경쟁률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재의 2020년의 채용 공고를 한번 살짝 살펴봤습니다. 자, 올해 인원을 보자면 올해는 지금 쭉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방금 전에 봤던 내용인데 여기에 250명이죠. 총. 그러니까 고졸하고 대졸 포함해갖고 225명, 25명. 그래서 2022년도 아마 원래는 한 8월 달쯤에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작년에 채용을 못했으니까 이제 땡겨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앞당긴 거죠.
전체적인 전형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밑에 보시면 행정부터 해갖고 올해 뽑는 포지션이 2020년과 비교해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방금 전에 봤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봐볼까요? 세부적인 내용들도 채용 공고들을 좀 보시면 채용 공고에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공고문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채용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죠. 나와 있고 6급, 5급이 나와 있어. 눌러 보시면 전체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채용 공고가 나와 있고, 여기에서 방금 전에 봤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접수가 되게 되면 그때 이제 접수 기간이 되면 직무기술서를 상세하게 뭐 제가 한번 훑으면서 직무기술서, 직무설명서를 토대로 서류 기반에 쓸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내용과 이제 별반 다르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 AI 면접과 MMPI, 다면평가 MMPI가 이제 한 500만 원 정도의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이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답변을 할 거고, 뭐 채용 공고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거는 면접 때 면접관들에게 참고 자료로 제공이 된다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MMPI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MMPI가 나와 있습니다. MMPI는 이렇게 다면적 인성검사로 550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되어 있고요. 이렇게 MMPI가 뭔지 심리학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아마 MMPI를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건지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자기소개서는 이제 공고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봐야 되겠지만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가 90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학 점수가 10점인데 토익은 이제 700점을 기준으로 10점을 부여하고 미만은 쓰지도 못한다. 0점이니까 사실 뭐 써도 되겠지만 0점 처리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류 부분에서 만점을 맞아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고, 직무능력 검사들이 쭉쭉 이제 전형들이 나와 있다. 다면 평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걸 보시고, 차후에 면접은 이렇게 직무 면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적인 부분들에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요거 이제 실제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상반기 이제 어디 방금 전에 봤던 내용과 중복되는데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MMPI의 AI 면접이고, 여기 상세보기 뭐 토익 700점 기준으로 10점 부여, 700점 미만은 빵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블라인드 위반, 자기소개서 불성실, 회사명 오기재, 이거 불이익 당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학생인데 이 오기재 때문에 서류 탈락한 친구가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꼭 여러분들 이 블라인드에 민감한 기업들이 있다는 점을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잘 챙겨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점 기준에 관련된 부분들 쭉 나와 있고요. NCS 직업기초 능력 부분들이 나와 있다. 그다음에 다른 기업과 비슷하죠. MMPI 방금 전에 봤던 내용들, 태도, 직업윤리, 인성이에요. 사실 인성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면접 부분들은 차후에 다시 진행되게 되면 뭐 다시 한번 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부분들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전 인재냐 비수도권 인재냐에 대한 비중들을 가지고 지금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포함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유리하게 면접이나 채용에 유리한 고지에 갈 수는 있겠죠. 전체적인 일정 관련된 내용들이고, 이거 크게 여기서 볼 내용들은 없으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공채 부분에 있어서의 Q&A, FAQ가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전체 정리라는 개념으로 훑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자소서 쓰기 전에 이 기업의 전반적인 채용에 대한 규모나 프로세스를 보기 때문에 참고 영상으로 살짝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원하신 지역, 그 지역 전문 사원 같은 경우는 출신 지원자만 지원할 수 있는가, 지원하신 지역에 5년 이상 5년간 근무, 의무 근무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다. 중요한 부분들만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신분, 입사 이후 신분, 보수, 급여 제일 중요하죠. 인턴 기간 동안에 되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공기관 알리오, 잡 알리오 보면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면 된다. 뭐 해당 기업이 사실 연봉 자체가 굉장히 높은 기업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워낙에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워낙에 전문자 집단이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여기 사옥을 직접 봤었는데 사옥이 진짜 이쁘게 아주 훌륭하게 지어 있습니다. 오, 특이하던데요. 건물이 굉장히 이쁘게 지었던 그런 기업에서 여러분이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인턴 기간 4개월 동안이니까 4개월 동안이니까 이때 잘 버티시고 잘 하셔갖고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기사 자격증 관련된 건 사무직 같은 경우는 전문 사무직과 전문 자격증이 있고,
뭐 이게 기사 수준의 자격증이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건 없고요. 밑에는 자, 중요한 부분들만 다루고 갈게요. 자, 어학 성적을 작년에는 반영하지 않았는데 왜 이번에 반영하냐 그랬더니 올해는 서류 전형 평가의 어학 성적 토익이 도입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향후 채용시 확대 100% 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작년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올해는 그래서 어학이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군인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4월 10일까지 전역 예정자가 포함된다니까 만약에 군인 중에 뭐 여기 지원하시는 분도 있으면 참고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명시된 거 직업교사 능력과 기본적인 능력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갖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되게 길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에 관련된 것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질문하는데 가장 유리한 자격증 한 개에 대해서만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한국사 검정, 능력 검정은 1점 추가 점수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상세 보기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니까 뭐 기업에 이 기업에 지원하면서 너무 많이 싼 기사다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필요한 것 추가적인 가산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서 뭐 필요한 내용들이 있고 서류 평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죠. 평가 점수. 자소서에는 어학점수, 가산점을 합산한 고득점 순서로 30배수니까 되게 많이 뽑는 거예요. 그렇죠? 30배수에는 기본적으로 들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NCS를 포함해서 그다음 본격적인 면접 전형에 포함될 수 있다. 그다음에 영어 점수가 일단 699점이어도 빵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700점 있는 분들이 이제 일단은 좋다라는 부분들이고 여기 과락 기준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학교에 관련된 블라인드 채용 관련된 부분들 본인을 특정하기 위한 학교명, 직장명, 동아리 중에서 그 학교명과 연결되어 있는 검색해 보면 그 학교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아무래도 감점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잘 체크해 갖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특정 정보를 드러나기 위해서 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이 내용이에요. 학교에 대한 동아리명이 있지만 그 동아리가 여러분의 특정 학교를 지정 뭔가 연상케 할 수 있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쓰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CS는 오신 문항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늘 공부했던 영역이니까 공부해 주시고 그린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의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의사, 수리, 문제 해결 중심으로 출제된다. 의수문 기본적으로 준비했던 내용들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시험법인 내에서 영역을 다뤄 출제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 내려오면 거의 다 이제 왔습니다. 중요한 부분들만 빨리 훑고 갈게요. 면접 방식은 나중에 하겠지만 직무 능력 부분, 인성, 공사의 인쇄상 부합도 종합인데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심층 면접 관련된 부분들 준비할 때는 실제로 면접 부분들은 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수의 전형에 반영되는 것은 서류 점수는 다음 전형에 반영되지 않아요. 하지만 필기 전형 및 면접 전형은 최종 합격자 결정에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더 신경을 써갖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필기 전형과 면접 전형의 비율을 합산한 고득점자가 선발된다. 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어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서 실제로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2022년 채용 규모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서류 접수 기간까지 며칠 남아 있는데 과거에 뭐 서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기업 분석해 보시고 그다음에 채용 공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준비를 할지 오랜만에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업에 올인하실 분들은 이렇게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자기소개서가 나와서 뭐 제가 가급적 최대한 한번 자기소개서 나오면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생하시고요.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